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심각한 재정 위기, 이걸 극복한 한 화장품 제조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S사라고 하죠. 네, 연매출 한 12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제공해주신 그 고객 사례 보고서를 보면 무려 12억 원의 손실을 줄였다고 나오죠? 맞아요. 12억 원.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시장에서 나름 알려진 곳이었는데도 제품의 진짜 원가는 잘 몰랐다고요? 네, 그게 문제였어요. 기존에 쓰던 원가 계상 방식에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뭐랄까, 모든 비용은 고객한테 받아내야 한다. 이런 생각. 그럼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생긴 비용까지 그냥 가격에 다 녹아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당연히 매출도 줄고 악순환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S사가 시간 기반 활동 원가 계산, TDABC라고 하죠. 이걸 도입해서 어떻게 그 숨어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12억 원 손실을 줄였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이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S사의 위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그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이었어요. 과거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했던 거죠. 특히 공통비나 간접비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냥 뭐 총 비용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넓게 배분해 버리니까 특정 제품 만드는데 진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비싼 가격 프로가 붙게 되고 그럼 당연히 고객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거고 맞아요. 고객 이탈하고 또 주요 거래처에서 가격 좀 내려달라 해도 정확한 원가를 모르니까 이게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발주량만 줄고. 완전 악순환이네요, 진짜. 네. 게다가 매출은 주는데 인력은 그대로 두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더 올라가죠. 손실이 점점 커져서 연간 영업 손실이 17억 원까지 갔어요. 17억. 엄청나네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요? 네. 사실 진짜 심각했던 건 그 일 안 하고 있는 인력이나 가동 안 되고 그냥 서 있는 설비 같은 거예요. 이런 유휴 자원 비용이요. 네. 이게 그냥 제품 원가에 슬쩍 숨어 들어가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디서 돈이 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답답했겠네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었군요. 자, 여기서 이제 TDABC가 등장하는 거죠. 시간 기반 활동 원가 계산. 이게 기존 방식이랑은 뭐가 확 다른 건가요? TDABC는요, 이름 그대로 각 활동에 실제로 들어간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적해요. 시간 기준요? 네. 기존의 그 ABC 방식은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고 막 추적해야 해서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TDABC는 시간 추정이라는 좀 더 간결한 방식을 써요. 시간 추정? 네. 예를 들어 인력이나 설비 같은 자원이 한 시간에 얼마의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그 단위 시간당 원가를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그 자원이 특정 활동에 쓰인 시간만큼만 비용을 딱 배분하는 거죠. 그럼 핵심은 그 쓰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효 능력 비용을 아주 명확하게 딱 분리해서 보여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예전 방식으로는 그 노는 인력 비용을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원가에 넣었다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죠. 비용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게 생산적인 활동 때문에 생긴 건지 그냥 자원이 놀아서 생긴 건지 이걸 구분 안 하고 전부 제품 원가로 처리해버렸던 거예요. 아하. TDABC는 바로 그 놀고 있는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명하게 딱 보여줍니다. S사처럼 유휴 인력 많고 공장 가동률 낮은 문제가 있던 곳에는 정말 딱 맞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S사가 실제로 이걸 도입해 보니 어떤 것들이 드러났나요? 뭐 예상했던 대로 생산 인력 중에 실제로 일 안 하는 시간이 꽤 많다는 게 딱 잡혔고요. 네. 그리고 생산량이랑 직접 관련 없는 고정비나 공통비 부담도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공장 가동률도 실제 능력보다 많이 낮았고요. 여기서 이제 아하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진짜 제품 생산이 아니라
이 놀고 있는 자원을 그냥 유지하는 데 줄줄 세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이었겠는데요. 그럼 원가 계산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 견적 낼 때요. 이제는 딱 그 제품 만드는데 실제로 투입된 자원의 시간 비용만 반영하는 거예요. 유휴 비용은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서 비효율의 거품을 싹 걷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요? 10억 원의 변화? 네. 일단 정확하고 또 낮아진 가격 덕분에 매출 감소세가 멈췄어요. 고객들 반응도 좋아졌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유휴 시간이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걸 근거로 생산 인력 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어요. 인력 조정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처음엔 경영진도 많이 망설였는데 이 TDABC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만큼의 시간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연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7억 원에서 마이너스 5억 원으로 무려 12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와, 마이너스 17억에서 마이너스 5억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비용을 그냥 줄였다기보다는 비용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됐다? 네. S사는 이전까지 그 비효율에 대한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비용을 제품 가격 안에 숨겨서 자기들이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게 12억 원 개선의 진짜 열쇠였습니다. 와, 비용 구조의 투명성이 가져온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듣고 보니 이 S사 사례가 단순히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프로젝트,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 그게 시간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예산이든. 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DABC 원리처럼 비용을 그냥 활동으로만 보지 말고 시간 그리고 활용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새로운 효율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활동 자체에 드는 비용하고 또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유지하는 비용,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S사는 TDABC 덕분에 비용의 진실을 마주하고 정말 멋진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네. S사가 자원의 진짜 비용을 파악했듯이 만약 여러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 바로 시간이죠. 이 시간의 진짜 가치나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 내 시간을 쓸지, 아니면 어떤 외부 협상을 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